안녕하세요. 자, 26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뜻 보시면은 여러분들 매크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은요. C 프로그램에서 매크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아주 큽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닉스 베이스든 아니면은 윈도우즈 베이스든지 간에 관련된 쪽으로 프로그래밍을 좀 더 깊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 매크로라는 것을 갖다가 너무 자주 접하게 돼요. 특히 윈32 API를 공부하시는 경우에 여러분들 중에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 매크로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일부는요,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좀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억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뒤에 가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개념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매크로 함수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이 일반 함수와 지니는 차이점, 장점, 단점 구분지어서 명확히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매크로 함수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매크로를 기반으로 해서 정의되는 함수를 가리켜 매크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고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여담이지만은요, 우리나라 말은 보면은 이렇게 매크로 함수다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은 뒤에 오는 것이 진짜죠. 어떤 예를 하나 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바보 길동이 다라고 쓰면은 이 사람이 진짜 바보가 아니라 사실은 길동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얘를 갖다가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매크로 함수는요, 사실 함수가 아니라 매크로거든요. 매크로에 사실은 더 강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상의 표현을 갖다가 쓰면은 함수 매크로라고 써야지 정상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너무 그렇게 원칙 따지실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근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함수 매크로다라고 쓰면은 아마 지금까지 출판된 유래사상 가장 처음 함수 매크로라는 표현을 썼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례상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얘기하기를 함수 매크로라고 안 하고요, 매크로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거는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이게 사실은 이게 정석인데 이렇게 그냥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사람들이 흔히 따르는 방식, 그냥 따라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냥 매크로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재미삼아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재밌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매크로 함수이긴 하지만 얘는 함수가 아니라 사실은 매크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수가 아니라 매크로예요. 다만 함수적인 특성을 지닐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매크로가 어떻게 함수적 특성을 지니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매크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샵 define 전처리기 지시자가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얘가 하는 일은 단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자, 샵 define 전처리기 지시자 오른편에 바로 오는 것이 매크로죠. 자, 이걸로 바꿔주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얘로 바꿔줘라, 매크로를 대체 리스트로 바꿔줘라 라는 뜻인데, 지금 보니까 이 괄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괄호가 등장하고요. 자, 보통 이렇게 괄호가 등장하면 이것이 바로 매크로 함수의 정의다, 선언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느냐? 자, 스퀘어 x, 스퀘어 x다라고 해서요, 이 x가 진짜 x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x라는 것은 무엇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퀘어 10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매크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x는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스퀘어 x의 형태는 x 곱하기 x로 바꿔라. 자, x는 불특정 다수를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상수도 당연히 올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이것은 무엇으로 바꿔라? 10 곱하기 10이라는 문장으로 바꾸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어떤 구조만 이해를 하시면 사실 끝납니다. 매크로 함수에 대해서 이게 다냐고요? 예, 이게 답니다. 간단하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스퀘어 x, 괄호 안에 존재하는 이 x는 불특정 다수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따라서 이 x도 역시 이 진짜 x로 쓰라는 뜻이 아니라
이 x는 이 x로 대체를 하라. 따라서 스퀘어 10이 오면 10 대신 x가 지금 들어온 거죠. 자, 10 곱하기 10으로 바꾸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함수 내에서 좀 이따 코드를 통해서 보겠지만 스퀘어 10 이러면은 스퀘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10이라는 인자를 전달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자리에 실제로 어떠한 문장으로 대치되냐면은 10 곱하기 10이라는 문장으로 대치가 되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겁니까? 100이라는 값이 오는 게 되는 거죠. 마치 어떠한 것하고 그 형태가 유사하냐면요. 자, 여기다가 조그맣게 한번 제가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return 타입이 int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이 스퀘어고, 인자값으로 인테저값 하나를 받아서, 자, 그죠? a라고 제가 썼어요. 자, return을 해줍니다. 그죠? return을 해주는데, a 곱하기 a의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이러한 함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능적으로 어때요? 완전히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얘는 함수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실행 속도는 누가 빠를까요? 얘가 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함수죠. 실질적인 함수가 빠르겠습니까? 매크로 함수가 빠르겠습니까? 매크로 함수가 빠르죠. 왜? 보통 우리가 함수가 호출이 되면 그 함수를 위한 어떠한 공간이 할당이 되죠?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된다고요. 그죠? 메모리 공간 할당한다라는 것은 스택을 갖다가 할당을 해야 되죠. 자, 뿐만 아니라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함수 호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실행해 오던 거 잠깐 멈추고 다른 영역으로 점프해서 넘어가야 될 거라고요. 그죠? 스퀘어라는 함수가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만약에 메인 함수 내에서 스퀘어 함수 호출하면 메인 함수 실행하다 말고 스퀘어 함수 호출하러 가야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만큼 느려질 겁니다. 그런데 매크로로 함수를 정의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뭐 스택 공간을 할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실행하러 점프하러 갈 일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냥 단순히 대체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성능적으로 따져보면은 속도적으로 따져보면은 매크로로 함수를 정의하면 얘가 훨씬 더 빠릅니다. 단점은 있어요. 뭡니까? 단점이라기보다 매크로로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만약에 지금과 같은 경우 이러한 스퀘어라는 함수는 매크로로 정의를 하면 분명히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근데 함수의 코드가 예를 들어서 함수의 라인수가 한 10줄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거를 매크로로 정의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요 얘기서부터는요, 이 예제를 다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매크로와 대체 리스트. 매크로 함수가 대체 리스트로 어떻게 대체되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가 함수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예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제가 스퀘어 1-C라는 예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져다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한번 그냥 다 바꿔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스퀘어 x의 형태의 매크로는 x 곱하기 x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죠. 일일이 다 바꿔줍시다. 자,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자, 스퀘어 a. 자, 이거 어떻게 바뀔까요? a 곱하기 a라는 문장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겠죠. 자, 이거 어떻게 바뀔까요? d 곱하기 d라는 문장으로 바뀌어버리겠죠. 이게 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물론 지금 이건 우리가 바꿔줬지만 실제로 컴파일러가 이렇게 컴파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는 일은 전처리기가 해주는 거고, 컴파일러는 이러한 형태의 코드를 컴파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눈에 보면은 마치 어떠한 것처럼 보이냐면 스퀘어라는 함수로 치면서 내가 a라는 인자를 전달을 했어요. 그죠? 그러자 a 곱하기 a의 값 100이 반환이 되어서 출력되는 것처럼 사실은 보일 겁니다. 매크로 함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요, 뭐 보통은 대체 리스트에다가 한 줄을 갖다가 쓰는데 뭐 좀 상당히 이 매크로가 자체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뭐 한 10줄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매크로로 정의한 문장이 10줄 정도가 돼요. 10줄. 자, 10줄 정도가 되는데, 자, 이러한 경우에는요, 여전히 우리가 속도의 향상을 갖다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은 자, 이 스퀘어 x라는 이 간단한 하나의 문장이
매크로가 10줄, 대체 리스트의 10줄 정도의 길이의 어떤 정의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간단한 문장이 10줄 정도가 이 안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이 문장을 대신해서 10줄 정도의 코드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크기가 상당히 커지겠죠. 자,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크기가 커지고요. 요구되어지는 메모리 공간이 그만큼 커지면은 역시 전체적인 속도는 또다시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함수를 갖다가 매크로로 정의하느냐 정의하지 않느냐를 갖다가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요, 그 함수가, 그 길이가, 함수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가 사실은 결정적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한두 줄 정도 되는 것은 매크로로 정의를 하면 우리가 속도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되어버리면은 사실은 매크로로 정의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컴파일하고 한번 실행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니까, 자, 10이라는 인자값을 전달을 하니까, 자, 뭐 제대로 출력이 되죠. 자, 이번에는 플로트 값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3.5를 입력을 하니까, 자, 뭐 결과가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떠한 사실입니까? 우리가요, 함수를 정의할 때 스퀘어라는 함수를 갖다가 정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자,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리턴 타입이 int이고요. 스퀘어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인자값으로 인트형 데이터 하나를 받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x 값을 리턴을 해줘요. 자, 그럼 얘하고 얘는 완전히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얘는 인테저 값은 인자로 받을 수 있지만 플로트 값은 인자로 받을 경우 메모리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더불어 우리가 매크로의 장점을 한 가지 여기서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매크로 함수는 자료용에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인트형 데이터가 오건 더블유형 데이터가 오던 항상 얘는 정확히 계산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린 함수에서 그것이 불가능하죠. 인테저 값을 인자로 받을 수 있는 함수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되고, 더블유형 값을 인자로 받을 수 있는 함수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적절한 형태의 어떤 출력 결과를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실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거라고요. 뭐 스퀘어 언더바 인트.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플로트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따로 만들고, 이 함수의 이름은 스퀘어 언더바 플로트라고 이름을 달리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줄에서는 스퀘어 언더바 인트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될 거고요. 그죠? 인테저 값 인자로 전달하니까. 그 다음에 스퀘어 언더바 플로트라는 함수를 이 줄에서는 호출해야 될 겁니다. 왜? 전달되는 인자값이 플로트 값이니까. 플로트형 데이터니까.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 없죠. 자,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내려보면 이렇게 함수는 대개 보면은 우리가 C 언어에서의 함수는 자료용에 종속적이에요. 인트형 함수, 인트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 플로트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 종속적입니다. 그런데 매크로로 함수를 정의할 경우에 자료용에 독립적일 수 있다. 이해되시죠? 단순 치환이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좀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요.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갖다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매크로 함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매크로 함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매크로 함수의 장점, 자료용에 독립적이다. 왜 그런지 좀 전에 확인을 했어요. 실행 속도가 향상된다. 함수 호출 방식이 아니라 단순 치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매크로 함수도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구현이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언뜻 보면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디버깅도 어렵대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크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함수의 크기가 작아야 된다. 왜? 함수의 크기가 커지면은 치환해서 들어가면은 프로그램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즉 실행 파일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 되는 함수만 매크로로 정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매크로의 장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예제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거는요, 스퀘어 2-c라는 예제인데,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자, 매크로 함수가 왜 정의하기 어려운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저는요, 매크로 함수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트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도 동시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둘 다 하는 일이 같아요. 그죠? x 곱하기 x 값을 반환해주는 스퀘어 함수, x 곱하기 x로 문장을 치환해주는 스퀘어 함수. 일반적으로 같이 하는 일이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보니까 스퀘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a 값에다 3을 더해서 인재로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퀘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a 값에다가 3을 더해서 그 값을 인재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력 결과가 같아야 될 것처럼 보이죠?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자, 숫자를 하나 넣어보래요. 자, 1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을 넣으면은 1보다 2가 더 쉽겠네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2를 넣으면 a 플러스 3은 5가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5는 25, 따라서 25가 출력될 거라고 우리는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예상 결과와 일치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자, 이 경우에는요, 두 번째 줄에서 호출한 이 스퀘어 함수, 자, 이 스퀘어 함수는 정확히 출력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앞에 있는 스퀘어라는 매크로를 이용한 함수의 호출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문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문제를 찾아보기 위해서 컴파일하기 이전에 전처리기에 의한 전처리 상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x를 x 곱하기 x로 바꿔주면 스퀘어 a 플러스 3은 어떻게 바뀝니까? 자,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 좋도록 제가 이 부분을 주석처리를 하고요. 자, 어떻게 바뀌냐면 단순 치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치환이 대상이 되는 a 플러스 3이 x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a 플러스 3, 그 다음에 또다시 a 플러스 3이 오고 그 사이에 곱하기가 옵니다. 즉, 이 문장은 이렇게 치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2를 입력했는데 2 곱하기 3은 6에 3, 2 더하면 11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문장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문장을 썼을 때는 그것이 비록 매크로 함수라 할지라도요, 그 a 값에다 3을 더해서 그 결과 값을 가지고 스퀘어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원했을 거라고요. 즉 25라는 값을 기대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인자를 전달할 때요, 전달하는 인자를 갖다가 가로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로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퀘어라는 함수는 어떻게 문장이 대치가 됩니까? 누가 x가 되냐면 a 플러스 3이 괄호에 쌓여져서 x가 되죠. 따라서 x 곱하기 x.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치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인자 전달할 때마다 괄호치는 거 귀찮죠? 우리가 미리 쳐주자고요. 어떻게 쳐주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쳐주면 될까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이렇게 x에다가 각각 가로를 쳐줘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x가 a 플러스 3이니까 이제 이렇게 안 해줘도 돼요. 자, 이렇게 안 해주셔도 a 플러스 3이 x,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 x 자리에 와서 역시 이러한 문장이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매크로로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요, 이 흔히 괄호를 앞뒤 가릴 거 없이 가장 최소 단위별로 다 그냥 무조건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잘 구현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려면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크로를 가지고 함수를 정의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신경 써줄 부분들이 역시 있어요. 일반적인 함수와는 좀 다른 특성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매크로 함수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대체 리스트는 이렇게 괄호가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크로 함수가
왜 구현이 어려운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왜 디버깅이 어려울까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면은요. 자, 이 코드를 보고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스퀘어라는 함수를 갖다가 매크로 자체를 잘못 정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컴파일러가 에러를 띄워줄 때, 자, 네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정의한 스퀘어라는 함수가 잘못 정의되어 있다라고 컴파일러가 여기에다가 에러 메시지 띄워줄까요? 컴파일러는 여기다가 에러 메시지를 못 띄워줍니다. 왜? 컴파일러는 얘를 안 봐요. 그죠? 이거 완전히 컴파일할 경우에 어떻게 문장이 바뀌는 겁니까? 이 문장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얘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 문장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스퀘어라는 매크로 함수에 대한 존재조차도 컴파일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크로가 그 중심이 되는 에러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얘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컴파일러가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디버깅하기, 버그 잡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매크로 함수 대신에 그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는 함수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C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C++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